안녕하십니까. 정치를 알리자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비교적 고령이며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켰다. 여러분, 이게 지난 12월 3일 총 들고 국회를 짓밟으려 했던 내란 수괴에게 내릴 수 있는 판결문입니까? 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제 역사적인 내란 세력 1심 선고를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국민의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 지기현 부장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댔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물리력을 자제시켰다. 시민들이 목숨 걸고 막아낸 걸 내란범의 선의로 둔갑시킨 이 기막힌 판결. 오늘 아주 뼈까지 발라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알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셨다면 첫 번째 자료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피고인 윤석열이 법정에서 보인 그 뻔뻔한 표정, 그리고 재판부의 기가 막힌 양형 이유입니다. 지기현은 윤석열이가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물리력을 자제시켰고 고령이라 감경해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망언 중의 망언인데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입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자, 이 물리력을 자제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죠. 이건 뭐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물리력을 총동원시키려고 지휘를 했어요. 이게 너무 많아, 정황 증거가. 그거를 몇 가지만 좀 추려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당일 2024년 12월 3일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네.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너무 거고요. 많이 했잖아. 그리고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 이렇게도 지시를 했고요. 무장화 병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곽정근 특전사령관에게는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에 또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또 이렇게도 지시를 했고, 와. 그리고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12월 3일 밤 11시 30분에 뭐라고 통화를 하냐면요.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력을 자제시켰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감형해준 이유가 가관입니다.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서 봐준답니다. 여러분, 시골 가면 65세는 청년 회장하는 나이입니다. 내란죄를 저지른 수괴에게 소위 공무원 할인에 촉법 노인 대우까지 해주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입니까? 더 화가 나는 건 물리력 자제라는 대목입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유혈 사태가 없었던 걸 피고인 윤석열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그날 국회를 지킨 건 윤석열의 자제력이 아니라 소화기 뿌리고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선 우리 위대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 윤석열은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제압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는 도끼로 문짝을 부수라고 했습니다. 이게 자제입니까? 이건 명백한 학살 미수입니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는 시민들의 빛의 혁명은 싹 지워버리고 내란범에게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준 꼴입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오늘 입장문에서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아 다행이라며 안도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장기 독재를 계획했다는 핵심 증거들을 전부 배척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진짜 타깃은 누구였는지 소름 돋는 증언이 담긴 2번째 영상 보시죠. 그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안주 놓고 술 마셨잖아요. 계란말이하고. 그러니까 예. 그거 제가 만든 겁니다. 앉자마자부터 그냥 소주, 소맥 폭탄주를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술 많이 먹었죠? 그날. 국군의 날이라는 게 군인들의 생일이지 않습니까?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차마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참말은 그 말을 여태까지 어느 검찰에 가서도 그 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동훈이 얘기만 했습니다. 그래 오늘
전 대통령께도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그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신대 직위원은 내란 실패를 윤석열 덕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말이죠. 대한민국 판사가 이런 처참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 외국인도 물리력을 자제시킨 것은 국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외국에서도. 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다루지 못했는데 노벨상 후보로 대한민국 국민이 추천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추천인은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 조직위원장이었던 김의영 교수를 비롯해가지고 모두 4명인데요.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한 시민들의 대한민국 시민들의 노력을 빛의 혁명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 헌법적 위기를 내전이나 탄압 없이 비폭력적인 시민 참여로 극복해낸 글로벌 모범 사례다. 네. 또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이게 우발적 범행입니까? 직위원 재판부는 이번 내란을 야당의 탄핵 공세에 몰린 윤석열의 우발적 판단이라고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곽종근의 진술은 다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아내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반기를 든 여당 대표 한동훈까지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야당 탓이 아니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려 했던 친위 쿠데타였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 같은 결정적 물증을 배척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내란을 욱해서 저지른 실수 정도로 격하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찰스 1세까지 들먹이며 내란을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친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내란이 촛불 훔친 겁니까? 대한민국 헌정을 무너뜨린 게 고작 촛불 도둑질입니까? 이 판결은 단순히 윤석열 개인을 봐준 게 아닙니다. 아직 사법부 곳곳에 남아있는 지난 정권의 부역자들이 건재하다는 증거입니다. 2심, 3심으로 올라가면 더 교묘하게 법리를 비틀어 면죄부를 줄지도 모릅니다. 이번 판결로 윤석열과 그 일당은 내란을 일으켜도 죽지는 않는다는 시그널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제 판결은 국민을 2번 죽이는 판결이었습니다. 내란을 막은 건 직위원 판사의 팬대가 아니라 시민들의 피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만한 사법 권력을 끝까지 감시해야 합니다. 상소심이 시작되면 더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1심이 지워버린 내란의 진짜 동기와 김건희 방탄 목적을 반드시 다시 끄집어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를 알리자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잊지 않겠다면, 끝까지 함께하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치를 알리자였습니다.